자, 후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최근에 이제 미국 쪽의 기대, 기업 턴어라운드 기대 가지고 주가가 크게 올랐던 종목이죠. 이제 주가도 크게 오르고 거래량도 큰 폭으로 증가를 해서 넥스트에서도 거래가 넥스트 거래 중지돼 버린 기업입니다. 그만큼 최근에 이제 빛나는 기업이었다는 얘기죠. 자, 시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약세를 이제 무더기로 약세를 보이는 이런 국면에서는 자, 이제 틈새 쪽으로 틈새 개별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2차 전지를 친다 그러면 바로 이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앞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중형급 라인에서 골라라 라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에서는 이런 종목을 이제 골라야 되는 지역의 전형의 경우 되죠. 이 후성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이 이게 얼마나 오냐 그러면 이제 1조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거에 비하면 꽤 크죠. 후성이 굉장히 바닥 쪽에 놓여 있던 거를 감안을 하게 되면 근래 주가가 자, 이 후성이 근래 주가가 이렇게 개박살이 나고 있는데 자, 엄청나게 깨졌죠.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깨져 있는데 고가 대비해서 이게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고가 대비로 이렇게나 많이 내려와 있는데 1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워낙 오랜 기간 동안에 잊혀져 있던 기업이라 그래서 그렇지 이 후성이 그렇게 만만한 기업들은 아니다 얘기입니다. 2023년도에 그 유명한 아주 유명한 분이죠. 박모 씨가 등장을 해가지고 강남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2차 전지를 사라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얼마나 비웃었냐라고 하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성이 지금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빛을 보이는 이런 종목이 아니에요.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오리지널 초기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중에 하나였던 종목이 바로 이 후성입니다. 자, 이거 최근 주가부터 이렇게 쭉 가서 볼게요. 자, 여기서 최근 이렇게 보면 이제 워낙 많이 내렸다가 지금 최근 주가 올라오는 데서는 바로 이 호성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후성이 지금 가장 많이 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오른 걸로 지금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지금 이게 후성이 지금 가장 많이 오른 이런 형태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LNF, 후성, 그리고 뭐 천복, 코스모 신소재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자, 이거 옛날로 이렇게 까꾸로 이걸 돌려가지고 저 앞쪽으로 쭉 가서 보시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종목들을 올라오는 동안에 계속 밑으로 지금 천보와 함께 계속 쳐지고 있죠. 나란히 이렇게 쳐지고 아래로 하바리로 계속 밀려 들어가고 있었는데 저 앞쪽 옛날 초기 국면 쪽으로 저기 이렇게 가서 보시면요. 보이십니까? 2차 전지 초기 국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후성이었어요. 이거 이렇게요. 저 앞선 시절에서는 이 종목이 지금 만만치 않은 종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종목이었었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뒤쪽으로도 이제 계속 연결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 이 국면에서 이제 완전히 밀려 내려가 버린 거죠. 이 국면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후발주자들한테 밀려 내려가고 쭉 내려왔다가 이제 최근의 흐름에서는 다시 위용을 되찾고 올라 들어오는 흐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깊숙하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바로 지금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서 이 종목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밀려 떨어져서 뚝 떨어져서 노래할 때 노래 들어가는 경우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빅네임 종목, 즉 시장 내에서 가장 유명했던 종목, 유명한 종목입니다. 유명한 종목. 자, 방산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종목은요. 한화, 에어로, 현대, 로템. 그렇죠. 원전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종목은 두산, 에너빌. 조선하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종목 현대중공, 하나오션, 삼성중공. 그렇죠. 이렇게 2차 전지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유명한 종목들은요. LG엔솔, LNF, 에코프로. 그렇죠. 요런 쪽이거나 요거거나 요거하고 두 개가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런 종목이거나 또는 근래 임팩트가 가장 강했던 종목입니다. 틈새를 노리건 메이저를 노리건 마찬가지예요. 근래 임팩트가 가장 강했던 종목.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이 충격을 받으면서 이제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가 반대로 이제 또 이제 개별 틈새 테마로 이렇게 튀어 올랐죠. 자, 그러면 남북 경협에서 근래 제일 강했던 종목 뭐죠?
남북경합하면 역시 생각나는 종목들이 많죠. 남북경합하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은데 옛날부터 돌았던 걸로 친다 그러면 뭐 좋은 사람들, 인디에프, 그 다음에 뭐 아난티 같은 종목들도 있고 뭐 신원 뭐 이런 종목들 쭉 많이 등장하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가장 유명했던 종목은 남북경합에서 가장 유명했던 종목은 코데지 컴바인.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제형 솔루션, 솔루텍 이런 종목들이죠. 제형 솔루텍. 그리고 바로 그 직전 같은 경우는 좋은 사람들. 그래서 코데지 컴바인은 깨져도 제형 솔루텍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종류가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제형이 얘는 그 사이에도 이렇게 중간 뻑뻑 튀고 들어서 이런 흐름도 보였고요. 바로 그 직전 같은 케이스에는 좋은 사람들이 제일 셌던 종목들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임팩트가 가장 강한 종목입니다. 바이오 쪽 같은 경우, 비만 같은 경우 최근에 임팩트가 제일 강했던 종목 D&D 파마텍 일동제약.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에 임팩트가 제일 셌던 강했던 종목 이렇게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깊게 시장에 떨어져 들어와 있을 때는 가장 유명한 업종 대표주를 노리거나 최근에 시세가 가장 강했던 종목을 노리는 게 이게 룰인 거야. 그래서 이게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시세가 강했던 종목들로는 LNF도 있고 에코프로도 있고 LG 엔솔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LNF나 에코프로나 LG 엔솔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다시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성은 시가총액이 1조밖에 안 되고요. LNF 시가총액 4조 4천억. 에코프로 BM도 아니고 에코프로입니다. 시가총액 12조 6천억. LG 엔솔 시가총액 107조. 그죠? 시가총액 107조짜리는 시장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잖아요. 이거 시장이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되면 이렇게 등치 큰 애들은 시장이 폭락하게 되면 패시브 물량, 지수 따라 자동으로 하는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저런 소형주 같은 경우, 방금 전에 나온 코데지 컴바인 같은 종목들이요. 코데지 컴바인을 편대에다 편입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 나와요, 그런 거. 그럼 뒤집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이 시장이 밀려 내려가면서 자동으로 떨어지는 물량 제형 솔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애들은 펀드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펀드에 물량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시장이 밀려 내려갈 때 자동으로 떨어지는, 시장이 밀려 나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자동빵으로 떨어지죠. 물량들. 시장이 치고 올라들어가면 또 역시 마찬가지 자동빵으로 매수 물량 들어오는 거고요. 패시브 물량이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에 들어오는 거. 지수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그래서 하이닉스부터 일단 때려 사는데 돈을 다 갖다 박아놔줘요. 심지어는 반도체 종목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렇게 하이닉스가 10% 올라들어가는데 반도체 소부장들이 내려. 바로 엊그제 있었던 일 아닙니까? 하이닉스가 10% 올랐는데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대부분이 내려. 그러니까 돈 다 털어가지고 하이닉스만 사는 이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뒤바꿔 얘기를 한다 그러면 시장이 지금처럼 깨지는 라인에서는 하이닉스만 잔나게 팔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제 같은 날 그렇죠. 어제 외국인이 2조 2천억을 팔았는데 하이닉스 한 종목에 1조 5천억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두 종목을 파는 게 합계로 2조 1천억이야. 그러니까 삼성 2조 2천억 중에서 2조 1천억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나간 겁니다. 이런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내리는 장세에선 틈새 개별적으로 놀아라. 즉 시장으로 털어지는 물량이 나오질 않을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시점에서는 최근에 2차전지에서 임팩트가 제일 강했던 기업들이 이제 이런 기업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요런 기업들 나오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라 그러면 얘들부터 차라리 이쪽으로 친다 그러면 첨보 같은 이런 애들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낮은 쪽 이런 거. 근데 이것보다는 첨보는 아주 그렇게 대단히 강했던 기업이 안 되니까 가장 강했던 경우 임팩트가 제일 강했던 게 뻔히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기업에는 이게 패시브 물량으로 떨어지는 물량들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떨어졌다가도 여기 저점에서 기존에도 이 후성 같은 경우에 이게 떨어졌다가 딱 그대로 기술적 저점 라인 딱 맞춰가지고 그대로 잡아서 돌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대로 라인 맞춰가지고 잡아서 돌려버렸죠?
잠깐 차익 실현하고 돌리는 흐름 나오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받쳐주고.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이런 형태의 조정이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라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익숙치가 않으실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만 되더라도 저 정도 며칠만 지났어도 종목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각 섹터에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도움 받으시면 돼요. 어떤 종목이 가장 유명한 거, 최근에 어떤 종목이 가장 강한 임팩트를 가졌던 종목이냐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은 모셔서 여기 시장이 계속 발을 담그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종목들이 가장 좋은 종목이냐 이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지 않습니까? 남북경협에서 코데지 컴바인이 가장 강했던 지금 같은 경우 뒤져보세요. 코데지 컴바인 이 종목 분석이 지금 몇 개가 나가 있나? 자, 오늘 같은 경우도 나갔지 않습니까? 코데지 컴바인 분석 나갔죠? 그 최근에 임팩트가 제일 강했던 종목이거나 지수가 왕창 깨지면 이제 대표주 중심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1차 밴드 중에서 최상위에 있는 애들 걔들부터 노리는 거고요. 원전이라 그러면 다 때려치고 일단 두산 에너빌부터 무조건 노리는 거고요. 깨질 때는 두산 에너빌이 당연히 많이 깨집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시장 깨지면서 물량이 떨어지니까 오늘 두산 에너빌 10%씩 깨졌죠. 돌아가는 데서 당연히 그거부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강했던 종목 이렇게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중에 호성 같은 종목들은 최근에 강했던 그리고 개별 이 두 가지 요인이 맞붙는 상태다 그러죠. 현재에서는 2차 전지에서는 이런 종목들 그렇죠. 전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효성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지금 깨지고 있는데 저런 종목들 자 효성중공업하고 지금 대표적인 가장 많이 올랐던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얼만데요. 얘가 가격이 주가가 얼마고 시가총액이 얼만데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시장 압박받고 밀려 떨어지는 거 이 물량으로 그대로 밀려 내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오늘도 5.38이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개별 쪽에서 전선 모멘텀 받고 들어가는 조금 전에도 분석을 해드렸던 바로 직전에도 대한광통신하고 대한전선을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대한광통신과 대원전선을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렸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10.7이 돌아 들어와서 지금 거꾸로 지금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대원전선 역시 마찬가지. 쟤네들은 저렇게 떨어지지만 얘들은 후발 개별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다 돌아버렸고요. 요렇게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후발이 개별이고 어떤 종목이 개별 성향이 더 강하고 이런 종목인지 잘 모르신다. 그러면 오르게 들으시면 돼요. 오르게 들으시면 천재투자TV 저희들도 지금 이거 다 구분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쵸? 주요 섹터별로 지금 다 구분을 나눠 드리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이건 모르냐 이거야. 이런 거 알죠? 그리고 이런 거 패턴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하나 둘 들어가는 이중삼각 패턴 이거는 고가 이렇게 쭉 잡아당겨서 최소한 이 선은 넘어 들어가고 이 넘어 들어간 선이 다시 그대로 지지를 받는 지지선으로 간다. 네? 이게 주가 들어가는 패턴까지 다 설명 다 드렸던 거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로 위치 다 잡아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제 위쪽 중심으로 기준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기준이 갈려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윗꼬리 도란 쪽 말고 이제 본류 쪽으로 기준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저점 그대로 나오잖아요. 표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네, 표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런 데서 이제 매수 딱 잡고 또 들어갔다가 밀려 들어갈 때 매수 잡고 그리고 들어가고요. 딱 그대로 또 연결되어 있는 자리 이런 자리 저가에서 매수 잡고 들어가고 그러면 오늘 저가 대비로서 이게 지금 몇 퍼센트냐고요. 지금 마이너스 8%에서 7% 이장이 지금 장중일 기준으로 7%.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지금 10몇 %입니까? 이거 오늘 저점 대비로. 요런 것들 틈새로 찾아내드리는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12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